안녕하십니까. 이대한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박정배의 날것을 진행하는 박정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난타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하나 걸리지 않는 의혹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거의 경선 승리의 9분 능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조차 본거지로 두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이제 남은 곳은 제주도,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인천, 경기, 서울 5군데 남았고, 그다음에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가 남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앞두고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이재명 지사가 깊게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야권에서 격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남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전북에서 다시 과반을 탈환함으로써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는데요. 대장동 관련 수사가 들어갔는데 수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확정돼서 이재명 지사가 전격 구속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포인트는 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인식이 퍼져나갈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숱한 논란에 이제 휩싸여온 인물이거든요. 뭐 형수에게 욕했고, 음주운전했고, 검사 사칭했고, 그다음에 또 철거민 폭행 의혹도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하여튼 수많은 이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건 이제 뭐 이 정도 가지고 더 세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도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전격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우당탕탕탕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 의혹은 지금 보니까 화천대유. 화천대유는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자그마한 자산관리회사인데요. 이 화천대유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 중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간접적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의 자택을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했다. 것만 봤을 때 윤 전 총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가 거기에 연루된 겁니다. 그 자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반격의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최종 후보가 되면은 지지율을 결집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대장동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으로 재직 시절 고발 사주했다는 그 논란은 잠시 커튼 뒤로 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검찰에서 같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는 좀 실망의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사실상 정치 신인이고 조국 사태 때 그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하나의 그 심볼로서 튀어나온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한 기반, 탄탄한 기초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기소가 되고 그랬을 때 어쩌면 지지율이 한 끗 차이로 밀리면 홍준표 의원에게 이제 역전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대경선 레이스는 오리무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 이벤트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감사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말 총체적인 그 국정감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규명해야 될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검찰 사주 의혹 모두 다 이번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야의 치열한 경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 성남시 대장동에 좀 미니 신도시 규모의 택지를 형성하는 사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장동 의혹에 이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환하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거절을 하면서 일단은 국토교통위원회든 정무위원회든 어디서든 그 대장동 관련 당사자들은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장동 의혹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뭐 화천대유도 물론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이 이제 참여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했거든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화천대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탄 그런 모양새였는데 하여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일단은 불발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근데 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검찰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부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전직이기 때문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고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직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두 번의 출석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그리고 10월 20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10월 10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제일 유리하죠? 제일 유리하면 대선 후보가 되고 전격 경기도지사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또 이런 공세가 들어오겠죠? 사실상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딜레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국정감사의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다들 잘 챙기셔서 환절기에 어떤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